내 선택이 옳았다고 나는 믿었다. 그날 이후로 내 인생에는 더 이상 대답해야 할 질문이 남아있지 않았다. 선택은 이미 끝났고 결과만이 남아 있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박성호, 올해 72이다. 대기업에서 20여 년을 몸바쳐 임원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체면을 지키며 살아왔고 자존심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아무도 찾지 않는 집의 빈 거실, 낡은 소파 위에 앉아 하루 종일 천장만을 바라본다. 전화는 울리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없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이 했던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남긴 적막뿐이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몰락의 과정을 이제 여러분께 처음부터 들려드리려 한다. 먼저 사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을 향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박성호가 김순자를 처음 만난 것은 벌써 50년이 훌쩍 지난 일이었다. 그때의 순자는 삶의 무게가 스며든 눈을 가진 여자였다. 20을 갓 넘은 나이였고 검정 치마와 흰 저고리를 입고 어머니 곁에서 가사를 돕고 있었다. 성우는 그때 20 후반의 날카로운 눈을 가진 꽤 잘난 남자였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온 신입사원이었으며 어깨에 힘이 들어간 자신을 숨기지 못하는 타입이었다. 둘의 결혼은 주변 사람들과 형제들의 권유로 이루어졌다. 특별한 사랑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의 결혼은 그랬다. 만남 자체가 곧 결혼으로 이어졌고 사랑이 자라는 건 후일의 일이었다. 혼례가 지나고 순자는 성우가 사는 작은 집으로 들어왔다. 아직 제대로 가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는데 순자는 군말 없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정돈했다. 첫날부터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면 밥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의 순자는 아무런 요구도 따짐도 없이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여자였다. 성우는 그 시절을 평범한 시작이라고 기억한다. 특별할 것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제 돌아보면 그 평범함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숨어 있었는지를 깨닫는다. 아이들이 태어난 건 결혼 이후 2년과 5년 차례로였다. 첫째 민수가 태어날 때 성우는 회사 야근 중에 연락을 받았다. 상사의 눈을 피해 화장실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고 순자의 목소리는 약간 지친 상태였다. 여보, 아들이에요. 성우는 짧게 그래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때의 성우에게는 아이의 출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오후의 보고서 마감이었다. 딸 지은은 민수 3살 때 태어났다. 이번에는 성우가 조금 더 여유가 있었고 그때를 전후로 가정에 안정이 찾아왔다. 순자는 집과 아이들을 묵묵히 돌보았고 성우는 바깥에서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다. 이것이 둘의 역할이었다. 자연스러웠다. 겉으로 보기엔 이 가정은 흠잡을 데 없이 잘 돌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성우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쌓이고 있었다. 성우가 지루함을 처음 깨달은 건 50이 넘은 해였다. 회사에서도 안정을 찾았고 아이들은 제각각 성장하여 부모의 곁을 벗어나는 연령대로 접어들었다. 집안은 더 조용해졌고 순자와의 대화는 날로 줄어들었다. 저녁 밥상에서조차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를 피하며 각자의 곳을 향했다. 소통이 없었다. 아니, 소통은 있었지만 그 안의 내용이 텅 비어 있었다. 오늘 반찬 뭐야? 식사하셨어요? 지은이한테 연락했어? 그것이 둘 사이의 대화 전부였다. 성우가 지루함이라 치부한 그 시간은 사실 서로를 마주하지 않는 정적이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에는 어느 한 사람만의 책임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그때 이지연이 나타났다. 이지연은 성우 회사의 후배였다. 나이로는 16을 넘는 차이였고 성우가 임원 자리에 올라 여러 부서를 관할하게 되었을 때 처음 눈에 띄었다. 지연은 영업부의 새로운 팀장이었고 젊고 활기차면서도 일처리가 깔끔한 사람이었다. 처음 만남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업무 회의 중 우연히 짧은 대화가 있었고 성우는 그때 지연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눈빛을 처음 발견했다. 아니, 존경이라기보다는 인정이었다. 지연은 성우의 말에 귀를 기울었고 반박하지 않았다. 성우가 무엇을 말하든 맞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것이 성우에게는 마치 마약과 같은 것이었다. 집에서는 그런 반응을 받을 수가 없었다. 순자는 성우에게 남편이라는 역할만 남겨두었었고 그 이상의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두 사람 사이에서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지연 앞에서 성우는 남자였다.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인 남자였다. 관계가 시작된 건 어느 출장 중이었다. 둘이 야근을 하고 있었고 주변은 텅 빈 상태였다. 지연이 피로한 눈으로 성우를 보며 한마디 했었다. 상무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성우는 그때 자기의 심장이 오랫동안 잠들었던 것임을 깨달았다. 그 밤 지연과의 관계가 조심스레 첫 발을 내디뎠다. 외도는 처음엔 비밀이었다. 성우는 자신의 행동이 달라진 것을 알았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순자는 그런 변화를 눈치채기도 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아마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성우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였을 것이다. 지연과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연락도 잦아졌다. 성우는 출장이 아닌 날도 일부러 야근을 하고 집에 늦게 돌아왔다. 순자는 그때마다 이미 잠들어 있었거나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두고 방에 들어가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어머니가 좀 걱정이에요. 요즘 밥도 별로 안 드시고 혼자 멍하게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성우는 그때 지연과 만나고 있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민수와의 통화는 그대로 끝났고 성우는 지연의 눈을 보며 웃었다. 일이 드디어 터진 건 그 다음 해였다. 지연이 성우에게 먼저 말했다.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아직도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란 김순자였다. 지연은 이미 둘의 관계가 진심이라고 생각했고 그 진심이 완전하려면 과거의 연결이 끊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성우는 며칠을 고민했다. 아니, 고민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결정이 거의 내려진 상태였었다. 지연 곁에서의 자기 자신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성우는 순자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그날은 성우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날 중 하나였다. 하지만 잔인함은 성우 쪽이었다. 순자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거실에는 넷이 앉아 있었다. 성우, 순자, 그리고 연락을 받고 급하게 달려온 민수와 지은. 아이들은 이미 어머니의 상태를 보면서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우가 먼저 말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정하고 깔끔했다. 마치 회사에서 보고를 받는 듯 감정이 배제된 딱딱한 톤이었다. 내 결정은 이미 내려졌어. 나는 지연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할 거야. 침묵이 깊어졌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어머니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성우는 잠시 민수를 바라보았고 그 안에는 견디기 힘든 불편함이 담겨 있었다. 민수야, 아버지도 사람이다.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다. 행복이요? 지은이 폭발했다. 행복? 아버지가 말하는 행복이 다른 여자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이 가정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성우는 지은의 눈을 피했다. 아니, 피한다기보다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지은아, 아버지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그 말은 자식에게 가장 잔인한 말 중 하나였다. 그리고 성우는 그 잔인함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김순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기 앞에서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말하다니. 순자의 눈은 붉게 물들었지만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맺히지 않았다. 눈물이 나올 힘조차 남지 않았을 것이다. 성우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추가했다. 조용히 해결하는 게 다들에게 좋을 거야. 그 순간 아내와 자식들의 마음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성우는 법적으로도 깔끔하게 처리하려고 했다. 재산은 적당히 나누었고 위자료도 주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성우는 민수와 지은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전화는 아직까지도 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성우는 이렇게 말했었다. 민수야, 아버지 일에는 신경 쓰지 마. 어떻게 되든 아버지 일이야. 너와는 상관없어. 이 말은 아이에게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과 다름없었다. 민수는 그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지은은 더 날카로웠다. 아버지, 지금 그냥 우리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어머니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성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마디로 끝냈다. 지은아, 아버지가 결정한 일이니까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알아두면 돼. 그 말에는 딸을 향한 정이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다. 회사 보고를 부하에게 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차가움이었다. 재혼은 이후 6개월 안에 이루어졌다. 지연과 성우는 작은 식을 올렸고 주변의 축하는 거의 없었다. 아이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초대받지도 않았었다. 새 집은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였다. 둘은 저녁마다 함께 밥을 먹었고 주말에는 가까운 카페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성우는 그때 자기가 다시 남자가 된 기분이라고 느꼈었다. 그리고 그 기분은 적어도 처음엔 진짜였다. 하지만 진짜였던 것이 반드시 진짜로 남는 것은 아니었다. 결혼 이후 1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 변화가 찾아왔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들이었다. 지연이 저녁에 오늘 좀 피곤해요라고 말하는 횟수가 늘었고 둘의 대화는 조금씩 짧아졌다. 성우는 그때 그냥 바쁜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피로가 아니었다. 어떤 날 밤 성우가 우연히 지연의 핸드폰을 보았다. 잠금 화면에 뜨는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고 내용은 짧았다. 오늘 밤 가능해? 성우는 그때 가슴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니, 무언가가 아주 깊은 곳에서 끊어지는 것 같았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아무 일 없는 듯 차를 마시고 있었다. 성우는 그 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둘 사이의 진짜 끝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진짜 끝은 성우의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다. 어느 날 아침 성우는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어긋난 듯했고 왼쪽 몸 전체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진단은 중한 뇌혈관 질환이었다. 지연은 처음엔 곁에 있었다. 병원에서도 퇴원 후 집에서도. 하지만 날이 지나면서 지연의 표정이 달라졌다. 처음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고 그 다음엔 피로한 눈빛이었고
그리고 어떤 날부터는 아무 눈빛이 없었다. 지연에게 간병은 힘들었다. 성우는 몸이 아팠지만 그 아픔보다는 지연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더 깊은 통증을 느꼈다. 어느 날 지연이 성우의 곁에서 일어나며 한마디 했다. 사실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건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보이지 않았다. 짧은 메모만 남겨두었다. 힘들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20여 년의 관계에 대한 전부였다. 그때 성우는 처음으로 순자와 아이들을 생각했다. 아니,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들이 보고 싶다는 것을 깨닫은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성우는 민수에게 전화를 했다. 수화기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버지, 무슨 일이시죠? 이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왜 연락하는지, 민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성우는 잠시 침묵했고,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꺼냈다. 민수야, 아버지가 좀 아파. 민수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지은에게도 연락했다. 지은은 이 말을 먼저 했다. 아버지 선택이셨잖아요. 지은의 말 뒤에는 어떤 감정도 따라오지 않았다. 위로나 분노조차도 없었다. 성우가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이라는 사실. 지은은 그 이상을 말할 필요가 없었다. 전화는 짧게 끝났다. 성우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귀에서는 아직도 통화 종료음이 울리는 것 같았지만 화면은 이미 검게 꺼져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제 자식들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묻지 않았다. 설득도 이해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절이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했다. 재활은 가능하지만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누군가 곁에서 꾸준히 도와줘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느끼지 못했다. 어쩌면 일부러 외면했는지도 모른다. 퇴원 후 그는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집으로 옮겼다. 지연과 함께 살던 집은 정리했다. 그 집에는 아직도 지연의 물건들이 일부 남아 있었지만 성우는 버리거나 정리할 힘이 없었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 손을 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혼자가 된 시간은 길고 느리게 흘렀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다. 텔레비전을 켜두어도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고 소리는 그냥 공간을 채우는 잡음에 불과했다. 식사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약을 먹기 위해서 했다. 가끔은 약을 먹는 것도 잊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다. 어느 날 성우는 문득 예전 집을 떠올렸다. 순자와 함께 살던 그 집.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항상 따뜻했던 공간. 아침이면 부엌에서 들리던 소리, 저녁이면 밥상 위에 올라오던 국 냄새, 늘 느껴지던 사람의 온기.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자신이 돌아오면 문을 열어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그 모든 것이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성우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순자는 그 이후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혼자서 밥을 먹고 있을까? 아니면 아이들과 만나고 있을까? 성우는 그녀의 근황을 알 방법이 없었다. 알 권리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역시 자신의 선택의 결과였다. 어느 늦은 오후 성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희미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젊었을 때 회사에서 밤늦게 돌아와
그대로 누워 천장을 보던 기억이 문득 스쳤다. 그때는 내일의 일정과 보고서, 다음 인사, 발령 같은 것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 성우는 그제야 이해했다. 인생의 끝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을 외면한 선택, 책임을 피한 선택, 침묵으로 덮어버린 선택들이 결국 지금의 자신을 이 자리에 앉혀두었다는 것을. 후회는 늦었고 사과는 닿지 않았다. 남은 것은 기억뿐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조차도 이제는 자신을 위로해주지 않았다. 성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거실이 그대로였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박성호, 올해 72이다. 대기업에서 20여 년을 몸을 바쳐 임원까지 올라온 사람. 체면을 먹고 자존심으로 버텨온 사람.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선택이 무엇을 남겼는지를 매일같이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다. 아니,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끝났는지도 모른다. 오늘의 사연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